예, 145쪽에 이제 법률행위 취소인데 이번에 보면 본래 의미의 취소라고 돼 있죠. 협의의 취소라고 돼 있는데 본래 의미의 취소라는 건 140조에서 146조 규정이 적용되는 취소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세 가지가 중에 소급효가 있고, 그리고 추인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제척 기간에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무효를 봤는데 일단 성립을 한 거고, 성립이 된 상태에서 무효다라는 것은 성립은 되었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불렀어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취소는요. 취소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일단은 유효하다. 근데 확정적일까요? 불확정적일까요? 예를 들어 사기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제가 아직 취소를 안 했으면 현재는 유효잖아요. 근데 취소하면 계약이 어떻게 될까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확정적이 아니라 불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모예요, 세모. 그런데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이제 이 법률행위는 효력을 상실하는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냐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취소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급효가 있다. 처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럼 취소하고 나면 결국 뭐랑 같아지냐면 무효랑 같아지는 거예요. 취소하고 나면 무효와 같은 모습이 된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별로 피해 본 것도 없고 어차피 팔 거였어요. 그러면 야, 나 이거 취소 안 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취소행위의 추인이라고 불러요. 추인. 그럼 추인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취소할 수 있는 건 불확정적 유효인데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추인을 해버리면 이제 불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인 유효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행위 추인은 불확정적 유효, 즉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인 유효로 바꾸는 것을 취소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고 추인을 하면 나중에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의미의 취소라는 말을 쓰려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일단 뭐가 있다고 했냐면 소급효가 있을 것, 그리고 뭘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추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취소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단기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걸리는 거냐면 제척 기간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적용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취소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뭐뭐를 취소한다 이런 말을 써도 실제로 세 가지가 적용이 안 되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취소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근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영업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허락된 영업 범위 내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얘는 능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미성년자가 하나 있는데요. 집에 방바닥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너는 방에만 있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랬더니 이거 벌떡 나가지고요. 나 당구장 차려줘 이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 당구장 차려줄게. 열심히 일해. 자, 그러면 이제 당구장의 영업을 허락받았어요? 그럼 당구장 영업과 관련되는 법률행위를 하면 취소가 되어 완전히 유효한 거예요. 완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당구장 하려면 당구대도 사야 되고요. 당구공도 사야 되고 뭐 큐대도 사고 이런 거 사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근데 얘가 18이에요. 18이면 친구가 제일 좋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맨날 친구들 불러가지고 밤새 당구 치고요. 그리고 여기 침대 올라가 자요. 돌 침대 이러면서 막 올라가 자요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야, 너 그만해 라고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취소란 말이 용어로 나오는데, 근데 미성년자 영업 허락을 취소하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옛날부터 제한 능력자로 다룰까요? 이제 그 범위에서 제한 능력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소급효가 없죠. 그러면 취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건 진정한 의미의 취소가 아니다. 교재 한번 보시면
맨 밑에 뭐 예해서 나와 있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줄 긋거나 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영업 허락의 취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건 진짜 취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실종 선고의 취소 이런 것도 취소라는 말을 쓰지만 진정한 취소는 아니다. 실종 선고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닌데 어떤 건지 아시죠? 요즘 안 보이면 뭐 해요 보통? 실종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실종 신고라면 일정한 요건에 갖춰지면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실종은 5년이에요. 최후의 소식이 있고 끊긴 지 5년간 연락이 없으면 법원이 실종 선고하고 특별 실종은 1년. 특별 실종은 예를 들어서 사망의 개연성이 높았을 때 예를 들어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연락이 없다. 전쟁에 참가했는데 연락이 없다. 침몰하는 뱃속에 있는데 연락이 없다. 이건 1년이 있으면 법원이 뭐 하냐면 실종 선고를 내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법원이 요건을 갖춰서 실종 선고를 합니다. 그럼 실종 선고라면 갑은 어떻게 될까요? 갑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시키기 위해서 실종 선고라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속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적이나 재산적 관계가 정리가 안 되니까 사망을 시켜서 이제 상속도 발생케 하고 을도 이제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삽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갑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야. 살아서 여보 나 왔어요 이러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취소시켜줘야 돼. 그게 실종 선고의 취소야. 그럼 실종 선고를 취소하면 소구표가 있느냐? 소구표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살아 돌아왔는데 취소하면서 넌 지금부터 산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살아 있던 거야. 그럼 실종 선고 취소는 소구표는 있어요. 소구표는 있는데 다른 게 적용될 수 없어요. 여기서 돌아와서 봤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걸 방해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죽은 걸로 해줘 라고 실종 선고에 대해서 추인한다.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넘었으니까 넌 계속 죽어 있어. 제척 기간 이런 거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의미의 취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 돌아오면 뭐 여담으로 하면 실종 선고를 취소했으면 소구표가 있는데 소구표가 얘들한테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을과 병이 만약에 선이었다. 갑이 진짜 사망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하면 이 취소의 효력이 이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을과 병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얘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 소구표가 전면에 미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혼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 몇 번 한 거예요? 2번. 중혼이 돼요. 그러면 이건 혼인 취소 사유고요. 그리고 이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면 을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또 그 와중에 또 세셨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법에서 취소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진정한 취소가 되려면 요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취소는 딱 몇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3개예요. 이게 바로 본래 의미의 취소, 진정한 의미의 취소가 되고요. 이 본래 의미의 취소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이 3가지는 취소하면 소구표가 있고요. 그리고 나 취소 안 할래라고 추인할 수도 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 취소는 딱 3개만 있다. 그럼 이제 취소권자가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40조가 나오는데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별표 하나. 조문을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는 법이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무효권자라는 건 없어요.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이 정하기를 취소권자를 첫 번째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세 번째는 대리인, 네 번째는 승계인.
자, 이런 사람들이 취소권자로 규정돼 있어요. 그럼 일단 확인하실 점은 우리 제착사는 계속 본 건데 이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가 됐을 때요. 그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돼요. 요 의사표시 한 사람만 취소하는 것이지 너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취소할게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되고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는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계약을 취소해요. 그럼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가 되는 건 추인이에요. 그럼 추인을 하면 불확정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요.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나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는 혼자 할 수 있어도요. 추인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거나 나중에 능력자가 된 다음에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어차피 책임지지 않는 거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인데 우리 이제 대리인 공부할 때 수권에 의한 대리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임의 대리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를 법정 대리라고 불렀죠.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어요. 원칙은 취소가 안 돼요.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었다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되는 권한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본 게 뭐 있었냐면 매매 계약의 대리권이 있다. 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건 인정이 되는데 반대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계약 체결하라고 했더니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취소가 안 되고요. 취소가 되려면 별도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본인의 수권,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따로 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실 점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별도 수권이 없는 한. 법정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얘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승계인. 승계인은 예를 들어 특정 승계, 특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죠. 이런 승계인들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계인들이 취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취소권자의 법률상의 지위 자체가 승계되었기 때문이고요. 법률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취소권만 분리해서 승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요. 취소권만의 승계는 안 되고 법률상의 지위 자체가 승계가 돼야 합니다. 갑이 있는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이랑 이제 계약을 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얘가 토지의 소유자인데 소유자로 등기됐는데 사기 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우리 이제 물권법 가서 공부하겠지만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쳐서 토지 이용권을 얻어낸 거죠.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사기 쳐서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죠. 이게 어디 들어가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갑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해서 병이 상속을 받았다. 자, 상속받은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할 수 있고 안 들어가면 못해요. 어디 들어가요?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죠. 그러면 얘가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갑의 소유자로서의 지위, 즉 지상권 설정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갑이 소유권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는 취소권만 가져가라. 이거 돼야 안 돼요? 그건 취소권만의 승계라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왔을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취소의 상대방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사람이 이거를 팔았어요. 지상권을 양도했다. 그럼 현재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A예요. 그러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취소를 할 때 A에게 해야 될까요? 을에게 해야 될까요?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을이에요.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법률행위 상대방. 그러니까 사기로 인한 계약을 한 사람이 을이에요, A예요?
을이 계약한 거고 얘는 현재 권리자죠. 그러니까 취소는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갑이랑 을이랑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가 18살이에요. 자, 그리고 을이 이거를 다시 병에게 팔아서 현재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갑은 A라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다. 자, 이렇게 사례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취소권자 누구예요? 취소권자? 제가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얘가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죠. 갑 A가 취소권자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누가 되겠어요? 여기서 병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권자는 언제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선이었대요. 이게 미성년자건 줄 모르고 샀다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착오나 사기 강박은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얘는 선이라도 보호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라고 했죠. 하나 또 볼게요.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요런 사기 강박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3자에 의한 사기라고 했어요. 그럼 제3자가 사기치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알았다면 갑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A에게 해요? 을에게 해요? 갑은 누구랑 계약했어요? 을. 항상 취소는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A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46쪽에 146쪽에 괄호 1번에 제한 능력자 있는데 그 첫째 줄 마지막에부터 줄 거두세요. 첫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그 상태로도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도 줄 거두세요. 이러한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취소와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제한 능력 취소는 제3자가 선이라도 보호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의 승계인의 마지막 줄에 줄 거두세요.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조단에 설탕 표시 2개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수권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거기 줄 거두시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취소의 행사 방법인데 1번에 단독행위라고 돼 있죠. 취소는 당연히 단독행위고, 그래서 권리의 종류로 보면 취소권은 형성권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성권이라는 게 바로 단독행위의 권리를 종류로 보면 형성권이라고 표현해요. 일방적인 권리 행사로 권리 변동을 형성시킨다라고 해서 형성권. 어떤 의미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면 법률행위로 따지면 계약, 단독행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권리의 종류로 보면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형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청구권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효과가 생겨요. 상대방이 응해줘야 돼요. 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응해줘야 되는데 형성권이라는 건 권리 변동을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무슨 권이라고 표현하냐면 형성권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해야 한다. 다음에 줄 거두세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역시 불요식행위예요. 판례박스에 끝에서 셋째 줄 가운데 쉼표 다음에 끝에 셋째 줄 가운데 쉼표 다음에 줄 거두세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표시 속에 취소는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을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을을 상대로 계약을 뭐 하면 돼요? 취소하고 이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요. 곧바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법원은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니 이 소송은 부당하다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등기 말소 청구 속에 취소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된 것으로. 그러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는 건 당연히 뭘 전제로 한 거예요? 취소를 전제로 한 거죠. 그럼 취소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 의사표시 속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게 이 판례예요. 왜냐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취소의 상대방, 파란 글씨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누구한테 한다고 했냐면 법률행위 상대방. 그러니까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합니다. 3번의 일부 취소. 자, 일부 취소는 허용돼야 안 돼요? 셋째 줄에 가운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여기에만 줄 그어두세요. 예. 우리가 언제 공부한 거였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차고할 때 어디서 나왔냐면 휴게소 판례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증여해야 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 있었죠. 그럼 이 경우에 증여계약을 반드시 전부 취소해야 돼요?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일부 취소. 그렇죠? 그래서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우리 판례는 일부 무효는 아까 법으로 규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일부 취소는 법의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 무효가 인정되는 것처럼 취소도 일부만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148쪽에 보세요.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에 줄 그어두세요. 그러니까 취소는 뭐가 있다고요? 소구표. 그리고 단서조항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단서조항에 줄 그어두세요.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줄여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취소하면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18살이에요. 18살의 미성년자가 을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줬고 예를 들어 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근데 다른 이유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서로 받았던 걸 서로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이죠. 근데 제한 능력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서 얘는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만 돌려주면 되냐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상대방은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얘는 전부 반환이에요. 얘는 전부 반환이고 누구만을 위한 거냐면 제한 능력자. 그래서 얘가 1억 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한 3천만 원어치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7천만 원만.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돼요. 여기서 현존 이익이란 그 돈이 아니면 쓰이지 않았을 돈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1억 원을 받아서 갑이 3천만 원을 탕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라는 얘기는 탕진했다. 소비해 버린 거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은 이 중에 3천만 원은 집에 생활비로 썼어요. 그리고 4천만 원은 자기 방에 잘 넣어놨어요. 근데 얘 부모가 알고 계약을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얼마냐? 얼마예요? 7천만 원. 이게 현존이익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요거겠죠. 이건 뭐 남아있는 돈이니까 요 3천만 원 생활비로 쓰인 것도 현존이익으로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이 아니면 다른 돈이 들어갔을 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를 들어 요 3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대요. 그러면 3천만 원 전세자금으로 썼다. 현존이익이에요? 현존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존이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탕진해 버렸다. 이런 건 제외되지만 생활비로 썼다, 뭐 전세자금으로 썼다, 사업자금으로 썼다 이런 것들은 다 현존이익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돈 아니면 다른 돈이 들어갔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법 공부를 좀 일찍 했어요. 예. 미성년자일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 시험 보면 막 그 발표 같은 거 했었어요. 뭐 수석 합격,
최고령 합격. 그렇죠? 알고 있는 분은 꽤 경력이 그리고 최연소 합격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기억나는 건 고1이었나 중3인가 학생이 한번 합격한 적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엔 그런 거 발표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발표하면 그게 이제 홍보용으로 많이 쓰이죠. 홍보용이죠. 어떤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 수석 나오면 내가 차 한 대 드립니다. 차 한 대 사드려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진짜 수석이 나왔네? 그래서 이제 차는 못 사드리고 상당한 현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학원마다 뭐 우리가 수석을 냈네 이런 게 너무 막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막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현장 강의 듣고 막 저쪽 동영상 끊고 이런 애가 수석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수석 너도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런 건 발표 안 하는데 얘가 이제 일찍 중개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살에 이미 그걸 알았어요. 1억 받아가지고요.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놀다 지쳐 돌아와서 계약을 취소합니다. 남은 돈 5천만 원. 얼마만 주면 된다고요? 5천만 원. 그럼 이때 얘가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선의일 때일까요? 선악불문일까요? 이건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미성년자가요. 자기가 미성년자인 걸 보통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미성년자인 거 알겠죠? 자기가 미성년자인 것도 모를 정도면 얘는 의사 능력이 의심스러워요. 그죠? 그죠? 보통은 다 알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 그러니까 항상 제한 능력자와 거래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얼굴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맨 밑에 리을에 보세요. 맨 밑에 리을.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하면 이건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죠. 그럼 얘는 전부 반환이에요? 얘도 현존이익 반환이에요? 얘도 현존이익이에요? 제한 능력자랑 의사 무능력자랑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애가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제한 능력자 현존이익 반환을 규정했으니까 이것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더 상태가 안 좋은 의사 무능력자도 전부 반환이에요. 얘도 현존이익만 반환해야 돼요. 얘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자, 오른쪽에 추인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취소 원인의 소멸 있죠? 거기에 별표 3개 두세요. 요건 144조에. 자, 추인 중요한데요. 일단 추인권자를 봅니다. 143조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40조에 규정된 사람이 바로 취소권자예요. 그러니까 추인도 누가 하는 거냐면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 있고요. 자, 144조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자, 제일 중요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 그런데 2항을 보면 예외예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어요. 3번에 보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즉 취소권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추인의 요건입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취소권을 포기한다. 나 이제 취소 안 할래?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바로 그게 추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추인은 누가 하는 거냐? 추인인데 이 추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일단 취소권자가 합니다. 여기 적은 사람들이 추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는 혼자 할 수 있어도요. 추인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그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바로 취소의 원인이 모두 다 소멸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뭐라고 되냐면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건 뭐 특별한 거 아니고 내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걸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2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을 하면 그건 추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야.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언제 추인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성년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합니다. 근데 갑이 사기를 당해서 현재 띵한 상태예요. 기망 중에 있다. 자, 기망 중에 갑이 추인을 했대요. 그러면 이 갑은 나중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 협박을 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서 추인을 했다.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조금 오세요? 자, 만약에요. 기망 중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갑은 취소 원인이 소멸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이건 추인이에요? 추인으로 볼 수 없어요? 추인으로 볼 수 없다. 추인한 게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강박 중에 추인한다? 이거 추인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뭐 하면 돼요? 취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기망 중이나 강박 중의 추인도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취소권을 안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 강박 중의 추인도 추인이면 얘가 얘를 협박하면서 계약을 하겠죠. 협박하면서 모두 받으면 될까요? 추인, 그렇죠? 협박하면서 계약서 써. 다 썼더니 다 썼냐? 그럼 추인서도 써. 라고 다 썼어요. 그럼 이것도 추인이면 얘는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랑 계약을 해요? 그럼 미성년자랑 계약할 때 계약하면서 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두 받아요? 추인도 받아서 취소 못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인 상태, 기망 중인 상태, 강박 중인 상태, 착오 상태에서 한 추인은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취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해야 돼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는. 그런데 추인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추인은 원인 중에는 안 되고 취소 원인이 모두 다 소멸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추인이다. 근데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으니까 얘네들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자녀가 미성년자예요? 그럼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을까요? 추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어떤 건지 드셨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취소 원인은 뭐예요? 어리잖아요. 그게 취소 원인이 어리니까. 어리니까 사고가 짧다. 뭐 사고가 지려 천박하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의 사고가 짧기 때문에 친권자가 대리해 주도록 법이 정해놨죠. 그럼 이 친권자는 어려요, 안 어려요? 당연히 안 어리죠. 그럼 얘는 당연히 취소 원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종전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였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가 대리해 준다고요? 법에서. 후견인이 대리해 줘요. 뭐 1순위 배우자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정치산자의 배우자는 상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야지. 안 좋으면 같이 한치해야 되는 거죠. 예. 상태가 좋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아예 취소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를 자주 물어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춰서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은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뭘로 바뀐 거예요? 불확정적 유예가 아니라 확정 유예로.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6번에 법정 추인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5조가 있어요. 별표 2개 해두세요. 150쪽에 별표 2개.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추인할 수 있는 후.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부터. 그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2호 이행의 청구, 3호 경계, 4호 담보의 제공, 5호 취소할 수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제6호 강제 집행.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법정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 그러니까 용어에서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임의적으로 추인한 게 아니라
추인 사유를 법에서 정해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랑 대비해서 이 추인을 임의 추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임의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이건 추인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사유를 법이 정해놨다. 몇 가지를 정해놨냐면 6가지. 6가지. 이 6가지는 뭐 우리가 머리 글자 따서 기억하면 이 청경한 담양강,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렇게. 이 청경한 담양. 이는 뭐야? 이는 제 1호는 이 행이에요. 청은 청구,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6호 양도, 5호 양도, 강은 6호는 강제 집행. 이렇게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법정 추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 원인은 똑같이 소멸되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의를 유보했다면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갑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한 2억 원 했는데 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자,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취소 원인 중이에요? 원인이 소멸한 거예요? 아, 네, 사기당했었네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건 기망 중이에요? 기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사례 문제에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취소 원인은 소멸한 거야. 기망 중이 아니니까. 근데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뭐 어차피 별로 피해본 것도 없고 요즘에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어차피 팔 거였다. 돈도 당장 급하고 야, 나 취소 안 한다 라고 얘가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 거냐면 요 임의추인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을한테 뭘 했다는 거야? 추인했다는 거예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 이게 지금 임의추인인데 법정 추인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추인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 그냥 등기 서류를 넘겨줘요.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계약을 이행했다는 것은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로 간주해버리겠다고요? 추인으로 간주하겠다. 또는 얘가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1억 5천만 원을 줬을 때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 받아도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추인으로 간주하겠다. 그게 1호예요. 자, 2호는 뭐냐면 이행의 청구. 여기서 이 갑이 을한테 취소는 안 하고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야, 을, 너 빨리 1억 5천만 원 줘 라고 이행을 청구했대요. 그럼 이행을 청구했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조심하실 게 나와요. 그럼 지금 이 갑이 취소권자고 을이 상대방인데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합니다. 야, 어이, 사기당하네. 너 빨리 건물 내놔 이럽니다. 누가 청구했다고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어이, 사기당하네. 빨리 건물 내놔 이러면 갑의 취소권이 없어질까요? 갑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제2호. 요 2호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했다면 그건 법정 추인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나올 얘까지 5호의 양도까지 같이 보세요. 두 가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된다. 3호 경계. 경계는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것도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시키는 계약을 경계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건 고친다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 채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킨다. 이게 경계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전 채무를 없애고요.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내는 계약. 이걸 경계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갑이 사기를 당했는데 취소는 안 하고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을아. 나 1억 5천만 원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주면 안 돼? 우리 그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은 뭐가 되는 거야? 예전 채무잖아요. 그럼 요 채무를 소멸시키고
토지를 넘겨주기라는 뭐를 만들었어요? 신채무를 만들었다.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계약이라고 해요.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요거로 받기로 경계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법이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의 제공. 갑은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혹시 1억 5천 안 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담보 하나 대라고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취소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이행받겠다고 담보를 받는다라는 것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인데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자, 갑이 아직 취소를 안 했어요. 취소 안 했으면 현재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얼마 받을 게 있어요? 1억 5천만 원의 대금 채권이 있죠. 이해되셨죠? 취소 안 했으면 매매 계약은 현재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1억 5천만 원 받을 돈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이 자기 친구 병한테 빌린 돈이 있어가지고요. 야, 친구야, 내가 을이랑 매매 계약해서 1억 5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걸로 할게 라고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건 이 계약을 취소할 의사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요, 사기당해서 건물을 비싸게 샀어요. 그럼 사기당해서 건물을 비싸게 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어요.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못하도록 간주하는 제도. 권리의 양도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취소권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겨받아가지고 사기쳐서 넘겨받아서 이거를 A한테 양도합니다. 그럼 현재 A가 소유자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넘겼죠. 그럼 이 경우에 갑은 취소 못할까요? 취소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누구한테요? 을한테요? A한테요? 상대방에게 취소한다. 그러면 지금 양도의 경우에도 누가 양도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고요. 상대방이 양도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가끔 나와요.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지문 두 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했다, 양도했다 이 말 넣으면 항상 주어를 보셔야 돼요. 누가 했느냐. 만약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이거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라고 해야 추인이에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다. 뭐 강제집행은 말할 것도 없죠. 갑이 취소 안 하고 을이 1억 5천만 원 안 준다고 이거 받아보겠다고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그럼 취소할 생각이 없다. 또는 얘가 강제집행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해줬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인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6개 뭐였어요? 이, 청경, 담, 양, 강. 근데 조심하실 건 청양. 매운 거 조심하시라고 해서요. 청양.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안 돼요. 그럼 조심하실 점은 사례 문제에서 미성년자가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이행을 청구했다. 이거 법정 추인일까요? 아닐까요? 미성년자가 이행을 청구했다면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미성년자니까. 취소의 원인은 소멸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기망을 당해서 기망 중에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기망 중에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거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망에서 벗어나고 넘겨줘야 추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이걸 받으면 원래는 추인이에요. 근데 이걸 갑이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난 이거 대금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나 이거 추인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의를 미리 밝혀두었다면 추인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줄 그어두세요. 2번에 보면 법정 추인 사유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3번의 마지막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핵심 다지기 별표 2개.
청구와 양도예요. 이행의 청구와 권리 양도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 된다. 나중에 막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막 섞여가지고요. 임의 추인하고 법정 추인을 이게 개념이 이게 대비되니까 임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어야 하는데 법정 추인은 소멸되지 않아도 행위만 있으면 추인으로 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추인은 무조건 취소 원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죠. 법정 추인도 마찬가지. 자, 마지막으로 단기 소멸입니다.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내.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그대로 소멸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형성권이라고 불렀어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승낙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갑이 을에게 형성권을 행사하면 얘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형성권을 갑이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시간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해버리면 을의 법률상의 지위가 너무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은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불안정한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성권은 전부 다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신속한 법률 관계 확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계약하고 한 40년 있다가 갑이 사망했고요. 병이 상속을 받아서 한 40년 있다가 을한테 와서 취소 이럽니다. 그럼 80년 전에 한 계약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애버리겠다. 이게 제척기간의 취지예요. 그러면 이 제척기간은 뭐랑 비교가 되냐면 소멸시효랑은 달라요. 소멸시효도 어차피 시간인데 입법 취지가 달라요. 소멸시효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제가 이래가지고 벌떡 깨신 분 계셨네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 안 하고요. 권리 위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뭐냐면 권리 불행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는 행사해야만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건 공부했었잖아요. 일반 채권은 몇 년 지나면 시효 소멸돼요? 10년. 그죠? 10년. 그러면 권리를 불행사하면 보호하지 않는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어요. 언제 빌려줬냐면 2005년에 빌려줬습니다. 근데 올해 2016년 신년맞이 가계부 정리하다 보니까 영수증이 하나 차용증이 하나 툭 떨어지는데 11년 전에 빌려준 돈이에요. 갑이 을한테 전화합니다. 야, 너는 애가 말을 안 한다고 11년이 됐는데도 안 갚냐? 을은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의적인 거 아니고 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을은 갑에게 미안, 소멸시효 완성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왜 돈을 못 받게 되냐면 이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권리를 행사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요? 중단될까요? 중단돼요. 뭐 중단 사유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권리 위에 누워서 자다가 2013년 경에 한번 벌떡 일어나서 권리 행사했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중단돼요. 그리고 또 다시 10년이 가는 거겠죠. 그럼 권리를 또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입법 취지가 이 얘기니까. 그러면 제척기간은 권리 불행사자 보호하는 이런 거랑은 아무 게 상관없고요. 신속하게 끝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신속하게 확정되어 연장돼 버려요. 연장돼요. 따라서 이 제척기간이라는 건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무조건 10년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얘는 중단시킬 수 있다. 차이점 이해되셨죠? 입법 취지가 다르니까 내용도 달라져요. 그러면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면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해서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만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조사할까요? 법원이 직권조사해버릴까요? 법원이 직권조사합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살펴볼 수 있다. 주장을 요구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1년 지났잖아요. 2016년이니까.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이러면 이제 돈을 안 갚아야 되는데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의리라는 사람이 이제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니까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미친 척하고 막 그래요. 갑이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얘한테 뭐 한다고 했냐면 소장 부본을 송달하겠죠. 얘가 소장 접수했을 거 아니야. 소장 막 복사해가지고 얘한테 보내요. 소송 제기한 사람 뭐라고요? 원고.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예요. 그럼 이제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법원에다가 답변서 제출할 때 뭐라고 쓰면 돼요?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만 써요. 기억이 아니 나올 뿐만 아니 나오는 게 아니오라 이런 소리 써요. 그러면 법원은 증거자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얘가 소장 접수할 때 2005년에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보면 소멸시효 완성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말해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렇죠? 법원은 중립기관이에요. 중립기관이니까 누구의 한 편을 들 수 없어요. 그러면 얘가 끝까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원고 승소 판결해야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보니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네 주장 이유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척기간은 신속하게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기당했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들어온 거 보니까 사기당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요. 그럼 법원은 원고 승소해야 돼요? 이 청구 기각해야 돼요? 알아서 기각해야 돼요. 법원이 뭐 해야 되니까? 직권조사. 이해되셨어요? 열광했는데 분위기 왜 이래? 네. 자, 하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중에 우리 계약법 가면 공부할 텐데 매매 예약을 하는데 그러면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이후에 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계약은 바로 본계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결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면 바로 본계약으로 바뀐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이에요. 얘가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예약의 목적물인 토지를 미리 인도를 해줬대요. 미리 인도해줬다면 이 예약 완결권은 존속할까요? 그래도 소멸할까요?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제척기간은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해 만든 제도로 중단이라는 것도 없고 무조건 10년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얘가 예약 완결권자예요. 자, 근데 얘가 목적물을 인도받았대요. 그러면 10년 지나도 완결권이 남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결국 이건 뭐 매매 예약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척기간이라는 건 빨리 끝내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단 없어요? 10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고 그리고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직권조사 거의 없어요. 다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직권조사는 두 개인데 제척기간하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관습법. 관습법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니까 관습법이라 그러겠죠. 예. 관습법 법이에요. 그럼 소송 제기되면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조사를 알아서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법이잖아요. 법이면 당연히 법원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습법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직권조사해야 한다 그러면 관습법인데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제척기간. 이건 직권조사를 해야 돼요. 자,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 제목에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괄호에 제척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괄호에 적극,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매매 계약을 2000년에 했어요. 2000년에. 근데 갑이 2001년에 내가 작년에 사기당했네. 1년 후에 알게 되었어요. 자,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오면 취소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았대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 중이에요? 원인 소멸이에요? 원인 소멸. 그러면 2004년. 행위로 한 날로 10년이면 2010년이겠죠. 어느 날이 더 빨리 와요? 2004년. 그럼 2004년까지 취소해야 돼요. 안 하면 못합니다. 자, 그러면 2008년에 애가 됐다 두네요. 그래서 와, 나 옛날에 사기당했네 라고 2008년에 깨달았어요.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해야 돼요? 2010년.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3년이면 2011년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가 더 빨리 와요? 2010년.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중에서 빠른 기간이 오면 그 취소권은 바로 소멸되어진다. 자, 여기까지고. 자, 문제 하나 보고 쉬죠? 152쪽에 보세요. 요번 우리 시험 문제.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한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자,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OX요? 취소했잖아요. 취소하면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얘가 미성년자인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미성년자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서로 받은 걸 돌려줄 때는 같이 돌려주는 거야. 계약법에서 동시행 한번 공부할 거고.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생활비로 썼대요. 그러면 탕진이에요? 현존이익이에요? 현존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부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병이 만약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제한 능력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기 때문에 얘는 보호될 수 없어요.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인데요. 좀 쉬었다가 보죠.